골드로저가 해적왕이 되기 전 세계 최강이자 최악이라 불렸던 해적단은 바로 록스 해적단인데요. 세계 정부의 대대적인 반란을 꾀한 최초의 해적단이며 사실상 로저 이전의 해적왕이라 볼 수 있는 해적단입니다. 당시 록스 해적단의 멤버는 다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먼 훗날 사왕이라 불리게 되는 흰수염이나 카이도 그리고 빅맘이 있었으며 해적왕 로저의 라이벌인 금사자 시키뿐 아니라 헨콕에게 개무시를 당하고 있는 여인섬 출신의 글로리오사도 록스 해적단의 일원이었는데요. 이외에도 음부나 왕직, 미스버킨 같은 이름 있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물들과 온갖 해적들을 꼬드겨 만들어진 해적단이라 그런지 선내에서 서로 죽이는 일당들도 있었으며 현재 검은 수염 해적단과도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입니다. 여기서 흰수염 제안으로 록스 해적단의 견습 선언으로 들어가게 된 카이도우는 과거부터 완전 무적이라고 평가를 받기도 하였는데요. 가난한 국가의 소년병에서부터 최강의 병사로 올라섰지만 자신을 정치에 쓰려하는 국왕과 호송 중이던 군함을 박살내버리며 현상금이 걸리게 됩니다. 이후 이름을 날린 카이도우에게 흰수염이 록스가 널 만나고 싶다며 선택권을 주자 카이도우가 응하며 카이도우는 록스 해적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막 들어온 카이도우에게 빅맘은 록스는 형편없는 녀석이라며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에게 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빅맘이나 흰수염의 발언으로 보면 록스 디지백과 상하관계가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후 벌집에서 강탈당한 보물을 찾기 위해 갓벨리로 향한 록스 해적단은 골드로저와 싸우게 되었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카이도는 로저에게 이를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능력자가 아니었던 카이도우는 여기서 최강 열매 중 하나인 물고기 열매 모델 청룡을 먹게 되는데요. 빅맘이 카이도우를 자신의 사나로 두려한 것인지 흑심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이 이완코브에게서 빼앗은 물고기 모델 청룡 열매를 카이도우에게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빅맘과 카이도우의 만남에서 너는 나에게 빚이 있지 않냐며 과거 악마의 열매를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빅맘의 이런 노력에도 카이도우는 빅맘을 떠나 자신의 해적단인 백수 해적단을 만들었으며 루나리아족 킹 알베르와 함께 훗날 사왕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 당시 카이도우의 강함은 빅맘보다 떨어졌을 거로 생각되나 악마의 열매를 먹고 게코모리아나 여러 해적들과 싸움을 통해 최강의 생물로 올라섰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카이도우에게 어찌 보면 큰 선물을 준 빅맘은 록스 해적단 시절 이전부터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었는데요. 당시 빅맘의 강함은 카이도우를 넘어섰을 거로 보입니다. 평범한 인간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엄청난 괴력과 사이즈를 가지고 있으며 식타말이라는 지병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거인족 중에서도 전투력이 높다는 엘바프 거인의 왕을 5살에 때려잡고 자신을 거두어둔 마더카르메를 산채로 먹어버리며 소울소울 열매 능력을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 같은 록스 해적단에 들어가 있던 슈트로이젠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꿈이 나라와 모든 종족이 같은 눈높이를 가진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하였는데요. 카이도우와 킹과 마찬가지로 빅맘과 슈트로이젠이 항상 붙어 다녔을 거로 생각되며 이후 함께 록스 해적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빅맘은 이미 10명이 넘는 자식이 있었으며 이때 빅맘의 자식들도 함께 록스 해적단에서 활약을 했을 거로 보이는데요. 견습으로 들어온 카이도우를 눈여겨보았으며 자신은 바다의 왕이 될 여자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인간 사냥 대회가 벌어지던 갓벨리에서 도톰 열매와 물고기 열매를 혼자 독차지할 상황까지 갔으나 쿠마가 도톰 열매를 먹게 되고 물고기 열매 청룡 모델만 빼앗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로저에게 이를 가는 카이도우를 보고 카이도우를 진정시키기도 하며 소울소울 열매를 가지고 있던 빅맘은 카이도우에게 물고기 열매 청룡 열매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해적단으로 꼬시려 하였던 카이도우가 열매를 먹고 빤스런을 하자 빅맘은 매우 빠기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후 슈트로이젠과 함께 빅맘은 자신들의 만국인 토트랜드를 세우게 되며 신시계를 다스리는 사왕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록스 해적단 시절 미모가 10명이 넘는 자식들이 있던 상황이었지만 이후 출산의 영향인지 빅맘이란 이름과 같이 진짜 거대한 엄마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정보가 나오지 않았던 존은 과거 악명을 떨친 해적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항상 술을 마시는 모습을 보였으며 과거부터 버기가 찾아다니던 캡틴 존의 보물의 장본인이 바로 이 인물인데요. 이명이 캡틴이 붙어 있으며 캡틴 키드로 불리는 키드와도 연관이 있지 않냐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갓벨리의 상륙 후 록스의 적단이 해체되었지만 보물을 굉장히 중요시하는지 보물을 독차지하다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망의 이유는 보물로 인해 불만이 쌓인 부하들로 인해였으며 복부에 꽂혀있는 두 자루의 검이 부하들에게 당한 흔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당시 강함을 보면 센고쿠에게도 언급이 되었으며 살아있었다면 사왕급의 강자로 거듭났을 거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과거의 명성과 다르게 존은 게코모리아의 장군 좀비 시체로 사용되며 큰 활약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해적대 함대 대두목이자 로저와 흰수염의 라이벌이었던 금사자 시키도 록스 해적단의 일원이었으며 대해적시대전의 센고쿠의 숙적이었는데요. 갓벨리 상륙 당시 록스 해적단의 목적은 보물과 악마의 열매를 찾는 녀석이 모두 다 가져가는 것이었으며 시키는 갓벨리에서 소리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흰수염이 진두지휘를 하려 하자 네가 리더인 것처럼 까불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당시에도 둥실둥실 열매 능력자였던 거로 보이며 시키는 하늘을 나는 해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今ここで殺してくれという意味だよな. 어째서 록스 해적단으로 들어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로저와 세계의 정점에 올라선 인물이며 록스 해적단 이후로도 로저와 살육전을 벌이고 애증의 라이벌 관계로 남아있었습니다. 금사자는 로저가 해군에게 자수하여 붙잡힌 걸 알자 이성을 잃고 해군 본부로 혼자 쳐들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당시의 강함을 증명하듯이 록스 해적단을 로저와 함께 물리친 거프와 함께 센고쿠까지 등장하며 어느 정도의 강함을 가진 해적이었는지 가늠시켜 주었습니다. 극장판에서는 루피에게 패배하며 명성에 비해 너무 하향된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과거의 강함은 로저 및 록스 디지백과도 비견할 수 있었을 거로 생각됩니다. 자칭 과학자였던 스튜시는 과거 록스 해적단에 소속되어 있었으며 갓벨리에서는 흰수염 어깨에 올라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위블과 등장하고 위블이 흰수염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걸 보통은 다 개쌉소리라고 생각하였지만 과거 이 장면이 나오면서 약간의 신빙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버킨이 흰수염을 쫓아다니고 있었으며 최근 버킨의 클론 스튜시까지 등장하여 외모를 보니 흰수염이 빠질만했다고도 얘기들이 나돌고 있는데요. 스튜시 클론이 카쿠와 로브루치를 기습으로 기절시키는 걸 보아 버킨 또한 꽤나 강한 강자였을 거로 추측되나 현재는 꼬부랑 할머니로 마시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록스 해적단의 여성 선원은 글로리오사로 아마존 릴리의 과거 선선선대 황제가 있었는데요. 상사병에 걸려 황제 자리를 버리고 뛰쳐나간 글로리오사는 벌집에서 록스 해적단 출신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서 글로리오사가 쫓아간 것이 흰수염인 건지 흰수염에게 매달려 당신까지 이럴 거냐 말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스튜시와 흰수염 그리고 글로리오사가 삼각관계였는지 글로리오사는 스튜시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존 릴리의 황제답게 강함 또한 남달랐을 것으로 보이며 갓벨리 사건에서 살아남은 글로리오사는 길바닥을 헤매던 고르곤 세자매를 거두게 되었는데요. 당시 친분이 있던 레일리와 선선대 황제 샤쿠야쿠의 도움을 받아 현재는 여인섬에서 행콕에게 조언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글로리오사와 스튜시의 난군이 맞는 것인지 모르는 흰수염은 젊은 시절 록스 해적단에 몸을 담고 있었는데요. 당시 록스가 지시를 내려도 내가 너의 부하인 줄 아냐는 대답과 함께 록스 해적단이 상하관계가 아닌 평등한 관계로 모인 해적들인 걸 어느 정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런 멘트에 금사자 시키도 너도 대장인 척 설치지 말라 말하였는데요. 갓벨리에서는 어떠한 상대와 싸운 것인지 모르나 살아남게 되었고 5년 뒤 흰수염 해적단을 결성하였습니다. 가족 록스 이후에 로저와 호각으로 다투는 해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으며 로저가 사망 후 사왕 중에서도 해적왕에 가장 가까운 사나이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정상전쟁에서 흰수염이 온다는 얘기의 해군본부는 실무에는 물론 3대장과 모든 해군을 모으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록스 해적단의 선장이자 이미 죽어버렸다고 볼 수 있는 록스 디지백은 D의 일족 중 한 명으로 로저 이전의 세계 최강이자 최악이라 불리웠던 해적입니다.
세계 정부와 대항해 반란을 일으킨 최초의 해적이라 볼 수 있으며 어떻게 모은 것인지 금사자시키나 흰수염 같은 강자들을 자신의 해적단으로 모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부분이 세계에서 내놓으라 할 강자들이나 록스 해적단은 서로를 죽이거나 단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빅맘이나 다른 선원들의 짧은 대화만 들어도 록스는 형편이 없다고 신용을 하지 말라는 등 전체적인 평판은 매우 안 좋은 거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의 강자인지 골드로저와 거프가 손을 잡아서야 쓰러뜨릴 수 있었던 초강자 중 한 명으로 패왕색은 물론 어떠한 악마의 열매까지 먹었던 게 아니냐 추측되는데요. 거프가 해군 전설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이 록스를 쓰러뜨린 사건이었으며 세계 정부는 이런 악명의 록스 디지백을 숨기려 하여 행적을 모두 말소시켜버리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1대1 싸움에서는 로저와 거프, 록스디 지백 정도가 진짜 세계관 최강자 후보로 볼 수 있었으며 현재 비슷한 해적단을 구성하고 벌집으로 자리를 잡은 검은 수염 해적단과도 연관이 있지 않냐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검은 수염 함선의 이름이 샤벨 오브 지백이며 혈연 관계 또는 이형의 몸인 티치가 록스의 영혼이 깃든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인데요. 반면 현재 버기 딜리버리의 버기와 같이 거품으로 떡상한 캐릭터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건 확률이 매우 낮은 추측으로 생각됩니다. 뒤에 일족 중 한 명으로 원피스 세계관을 통틀어서 지백은 최상위권 강자로 생각되며 해적단 또한 손에 꼽히는 강력한 해적단이었습니다. 록스의 풀네임은 록스 디 지베크 라스텔토! 골드로저 해적단은 과거 유일하게 원피스가 잠들어 있는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착한 전설의 해적단인데요. 현 시점까지 유일하게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였으며 선장 로저는 처형식에서 대해적단 시대를 열어버리고 사망하였습니다. だがせこの世のすべてをそこに置いてきた 프랑키와 아이스버그의 스승인 톰이 오로젝스노를 만들어 로저에게 주었으며 오로젝스노에 탔던 인물들은 현재까지도 등장하며 엄청난 강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저는 오로젝스노의 거대한 동물에 알을 싣고 다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거대한 알은 고대병기 우라노스와 관련이 있어 금사자 시키와 싸울 때 이 알에 있던 생물이 날씨를 조정하여 시키의 적단과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는 추측들이 있습니다. 극장판에서 등장하였던 로저의 적단의 더글라스 블릿은 찰강찰강 열매 능력자로 임펠다운 레벨 6에 갇혀 있었는데요. 티치가 임펠다운 죄수들을 풀어줄 때 등장하였으며 검은 수염도 더글라스 블릿을 보며 식은땀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해적이 아닌 전장에서 성장하였던 블릿은 장군이라는 별명으로 움직였으나 배신으로 인해 갈치버그를 멸망시켜버렸는데요. 이 사건으로 세계 정부에 쫓기게 되며 해적으로 바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골드로저와 만난 블릿은 로저에게 도전을 하였지만 언제나 참패하였으며 로저의 강인함을 뛰어넘기 위해 동료보다는 도전자로서 로저의 적단으로 합류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괴물의 후계자라는 이명이 있었으며 당시 최상급 강자로 볼 수 있는 레일리와도 맞먹을 정도의 실력을 가졌다고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로저가 사형을 당하게 되자 로저를 목표로 하던 블릿은 모든 것을 파괴하고 다녔으며 블릿을 막기 위해 세계 정부에서는 버스터콜을 발동시켰는데요. 이 버스터콜에는 전설의 해군인 센고쿠와 거프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버스터콜로 인해 블릿은 임펠다운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과거만 해도 레일리와 맞먹을 강자였으며 임펠다운을 탈옥한 뒤에는 최악의 세대와 칠무에 그리고 해군대장까지 나선 버스터콜까지 나타난 후에야 겨우 블릿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개인의 전투력은 상황과 맞먹고도 남을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저의 적단의 3인자로 볼 수 있는 스코퍼가바는 양손에 쌍도끼를 쥐고 선글라스가 특징인 로저의 적단의 핵심 멤버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능력과 정보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갑벨리나 에드워 해전에서 항상 로저 옆에 있으며 레일리와 해적단을 이끄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투마다 로저 옆에 레일리와 가반이 붙어있는 걸 보면 해적왕의 왼팔로 3인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사자 시키와 에드워 해전 참전 시 버기가 로저를 말려달라 말하자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로저를 말릴 수 있었던 적은 없었다 하였는데요. 諦めろ。長い付き合いだが俺たちがロジャーを止められたことはね。 흰수염 해적단과 싸움에서도 코즈키오댕이 달려오는 걸 보고 레일리와 가반이 막으려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저의 적단의 핵심 전력으로 레일리와 비슷한 정도의 실력을 가졌을 거로 보이며 최종장에서 레일리와 반대로 적대 포지션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는 썰이 돌고 있는 인물입니다. 가반과 함께 로저의 오른팔 역할을 하였던 레일리는 명왕으로 불리며 패왕색 패기를 지니고 있는데요. 로저가 바다로나가 만난 첫 동료이며 레일리는 나이를 먹은 현재에도 해군 대장은 물론 사왕들과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샤본디 제도에서는 로저와 샹크스를 걸쳐 밀짚 모자를 받은 루피를 도와주며 해군 대장 키자루와 대결을 하였는데요. 키자루는 레일리가 등장하니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해군은 거프에게 레일리에 대해 보고하자 지금 해군에게 두 전설을 한 번에 상대하라는 거냐며 흰수염과 같은 급으로 말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로저와 같이 비능력자로 바다를 헤엄치며 해왕류까지 잡아올리는 레일리는 딱히 약점이 없는데요. 과거에는 흰수염 해적단과 전투에서 불사조 마르코의 공격을 한 손가락만으로 막아내기도 하며 덜성장한 마르코와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레일리는 사왕이 된 티치와의 만남에서 패왕색 패기를 뿜어내며 현 사왕도 당황시켰는데요. 헨콕이 위기에 처한 상황의 패기로 티치를 쫓아내며 해적왕 오른팔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헨콕과 대화에서는 자신도 이제 늙었다며 정면 대결이었다면 티치를 이길 수는 없었을 거라 말하였습니다. 현재 시점에 이 정도의 힘을 보여준다면 과거 레일이라면 현재 사왕들은 다 씹어먹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로저 해적단 막바지에 합류하였으며 흰수염 해적단과 로저 해적단을 모두 경험해본 코즈키 오뎅은 와노쿠니의 옛 주군이었는데요. 에이스가 들어가 있던 흰수염 해적단 초대 입원 대대장이었으나 로저가 라프텔로 향하기 위해 스카우트해 왔습니다. 탐탁치 않아 하던 흰수염 반응에 오히려 오뎅이 로저 해적단으로 가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코즈키 오뎅은 고대 포네그리프를 읽을 수 있으나 과거의 삶은 개망나니와 같이 지내었는데요. 현재 사왕 카이도우를 잡을 때 협력한 사무라이들의 스승이며 과거 그의 강함은 카이도우에게 상처를 입히고 충분히 이길 만한 실력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로저 해적단과 싸움에서 제일 먼저 달려갈 때 로저는 어마어마한 게 온다며 레일리와 가반을 막아서고 직접 싸우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마찬가지로 패왕색 패기를 갖추고 있으나 카이도우와 오로치로 인해 끓는 기름 속에서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로저 해적단의 견습 선원으로는 현 사왕인 샹크스와 버기가 있었는데요. 당시 어린 나이로 해적단에 있던 샹크스와 버기는 형제와 같이 자라며 전장을 누볐습니다. 현재 샹크스는 타고난 패기와 함께 강함을 보이고 있고 이런 모습은 로저 해적단에서부터 보였다고 버기가 말하였는데요. 버기는 이 시절 샹크스가 놀래키게 되자 동강동강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견습이었던 두 사람은 원피스를 찾을 기회가 있었지만 버기가 병에 걸리며 라프텔로 향하지 못하였는데요. 로저 해적단과 함께하며 버기와 샹크스는 여기서 해군과 전설적인 해적들과의 싸움에서 큰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두 사람 다 사왕의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로저의 밀짚 모자를 물려받은 뒤 루피에게 전달한 샹크스는 현재 원피스를 찾게 될 유력한 후보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버기는 과거와 큰 차이가 없겠지만 샹크스의 전투력은 현재 해군 대장을 패기로만 쫓아낼 정도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저 해적단의 선의이자 원피스 초기 대형고래 라분과 등장한 크로커스는 과거 바다에서 가장 평판이 좋던 의사였는데요. 해적이 아니었지만 실버즈 레일리의 권유로 로저의 불치병을 주치의로서 관리하기 위해 로저 해적단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제안을 받아들인 건 라분이 찾고 있는 룸바 해적단의 행방을 찾아보려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전투 장면에서 작사를 들고 싸우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 전투력은 높진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밀짚 모자 해적단과 만남에서도 엉뚱한 면모를 보이며 룸바 해적단을 찾았지만 이들이 바다에서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라분을 현재까지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밀짚 모자를 쓰고 나타난 루피가 라분을 막아 세우고 크로커스는 이 녀석들이 우리가 기다려온 해적인 것인가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짧은 여행이었지만 라분과 함께 엔딩의 떡밥이 회수될 인물입니다. 강자들과 비교해서 그렇지 일반인 기준에서는 매우 강한 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골드로저 해적단의 선장이자 최강자인 골디로저는 현상금 55억 6,480만 베리이며 몽키 D 드래곤을 제외하면 최고의 현상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해적 중 최강이라 볼 수 있지만 비능력자이며 패왕색을 이용한 패기 공격으로 위대한 항로를 제패하였습니다. 대해적 시대를 만든 인물이자 최초로 위대한 항로를 완주한 해적왕으로 처형식에서 하늘색 조끼남자와 함께 대해적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おい海賊王、集めた宝はどこに隠したんだ。やっぱりグランドラインの中か。 해적 중 최고의 현상금을 가지고 있으며 패왕색을 이용한 공격으로 흔드는 들열매까지 갖춘 흰수염과 박빙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갓벨리에서는 해군 전설인 거프와 함께 당시 엄청난 인물들이 속해 있던 록스 해적단을 무너뜨리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록스 해적단에는 사왕이었던 빅맘, 카이도우, 흰수염, 시키 등 쟁쟁한 인물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거프가 검은 수염 해적단 간부들과 아오키지까지 혼자 상대하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았으며 코비 때문에 칼빵을 맞아서야 겨우 진정되는 걸 보면 과거 거프와 로저의 강함은 상상을 초월했을 거로 보입니다. 샹크스가 사용하는 카무사리 기술을 로저도 사용하는 걸 보여주고 패왕색 패기를 갖추고 있으며 카이도우도 이길 수 있었던 코즈키오 등을 일격에 날려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함에도 해적왕이 된 것은 로저의 독보적인 강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결단력과 무모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루피와 같이 만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로저는 시대가 맞지 않았지만 오로성과 이물을 끌어내릴 수 있었던 존재로 자신의 의지만을 남긴 채 처형식을 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저의 의지를 잇는 샹크스가 루피에게 밀짚 모자를 건네주며 이번 최종장에 루피가 원피스를 찾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探せ、この世のすべてをそこに置いてきた。